자, 마지막으로 쿠팡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일면을 장식한 이슈를 하나 꼽자면 단연 또 쿠팡 보상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을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쿠팡 이용권 형태의 쿠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꼼수 보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상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5만 원을 주는데 그 5만 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눠져 있어요. 쿠팡 이츠, 뭐 쿠팡 트래블, 알럭스. 전 뭐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게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상입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이거를 안내할 때 보상이라고 하지 말고 구매 이용권으로 안내해라. 뭐 내부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5천 원짜리 보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건 지금 쿠폰으로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기망하는 이제 행위죠. 지금 이제 청문회를 오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국 그 대표가 나와서 동시 통역기를 끼느니 통역사를 네, 쓰느니 맞아요. 그거 가지고 또 최민희랑 싸우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 가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가게 되면 조금 더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이렇게 구인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가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법적으로도 우리가 뭐 개인정보 강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지금 근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태료나 뭐 가징금을 매길 때 매출의 몇 퍼센트를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뭐 10%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원래는 3%였는데 한 5% 정도까지 하자든지 하는 이런 입법적인 합의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에서 지금 쿠팡에 대한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청문회에 불참석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3천만 명을 넘는데 이렇게 불출석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김범석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뭐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이제 자란 그 생활한지도 많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쿠팡이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 저는 한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내놓을 줄 알았어요. 1인당. 그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한 10만 원씩 다시 또 좀 쥐어주고 싶은데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쥐어주고 싶은데 쿠팡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근데 그게 저는 또 이런 쿠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지난번 SK텔레콤 사태 때도 그랬고 다들 이제 자기들이 현금을 가져갔을 때는 유동성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몇 조씩이나 되는. 근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뭐 SK텔레콤에서도 그때 이제 요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이제 피드백을 좀 해줘 콜이 좀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했던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쿠팡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너무 짜네요. 5만 원짜리 쿠폰을 쪼개기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좀 문제고 그냥 쿠팡 전체 이츠든 아니면 쿠팡 플레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죠. 좀 흔쾌히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기업도 지키고 또 소비자들도 탈퇴를 막아주는 거고 보상 본인들이 반성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공급자들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좀 화끈하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범석 의장은 물론 법적으로는 출석을 안 해도 본인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나와서 고개 숙이면 끝날 일들인데 아마 쿠팡의 뭐 많은 임직원들이 뭐 설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거기는 그 외국계 회사예요. 그 저도 거기 관계자들을 좀 아는데 들어가면 회의를 화상으로 다 해요. 화상으로 하는데 다 영어로 써요. 그래서 한국 회사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우리 그래서 구조 자체나 시스템은 다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국내 기업 대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런 식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우리 국민정서법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청문회에다가 특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사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쿠팡이 외국 회사라고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쿠팡 매출의 90%는 한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제 미국 증시와 투자자 반응을 최우선으로 본다 이런 내부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거야 뭐 내부 사정이 그럴 수는 있다고 네. 봐요. 외국 기업이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외국 기업이 뭐 비단 쿠팡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뭐 넷플릭스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지는 자세가 한국 대표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쿠팡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물론 기업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정부도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보안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쿠팡이 난리인 이 시국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뭘 한다고 하냐면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식 지금 다 취합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안면인식 데이터 다 이렇게 취합해서 보안이 이렇게 취약한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중국식으로 이렇게 모든 개개인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강화하는 강화법을 입법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강화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손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벌써 이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그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은 시범 사업은 벌써 들어갔고요. 지난달에.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뭐 쿠팡이나 뭐 롯데카드 뭐 다 뭐 통신사 KT 등등 개인정보가 이렇게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하면서 우리 얼굴의 정보를 모두 가져간다. 만약에 이게 또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해킹을 당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얼굴 성형수술해야 됩니까?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이 정보들을 다 지금 국가가 거의 강압적으로 이거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뭐 기업 내부적인 부분들인데 그걸 뭐 규제할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이제 도덕성 문제로 뭐 불거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쿠팡이 지난 그 우리 국회의 뭐 국회 우리 국감에서 8개 상임위에 불려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뭐 노동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뭐 우리 이제 소위 우리의 국회 내에서는 야 그 외교통이라고 국방 빼고는 다 왔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다 불려 나왔어요. 탈탈 털었죠. 탈탈 트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쿠팡이 이 사태가 일기 전부터 쿠팡이라는 그 기업을 계속 털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쿠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정서를 지금 좀 거슬려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적으로야 뭐 자기들 보수를 동생이 뭐 경영에 참여해서 무보수로 받아간 것도 아니라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 이 기업 내부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세들이 들어가서 또 움직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간다면 끊임없는 또 문제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금 쿠팡은 이 쿠팡 LLC라 그래서 미국 법인 자체가 지금 이제 동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일인으로 이거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준 이유가 친족 경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 조항으로 해서 이런 어드밴티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 김유석 씨가 사실은 경영에 참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140억인가요? 이렇게 그거를 네.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더 이상 이런 예외 조항을 줄 수가 없고 어드밴티지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김범석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그 총수가 돼야 되는 거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